안녕하세요, 원더걸라이프 송문철입니다. 오늘은 신형 G80 이야기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최고 인기 차종이자 브랜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G80이 페이스리프트를 했습니다. 많은 영상과 보도자료를 통해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뭐가 바뀐 거지? 할 정도의 미묘한 변화를 보이다 보니 바뀐 점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페이스리프트 방향은 매우 마음에 듭니다. 현대 브랜드의 경우 혁신성을 우선시하다 보니 그랜저 IG 때처럼 완전히 얼굴을 고치는 경우가 많았죠. 심지어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례적으로 휠 베이스까지 늘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새로 나온 차의 경쟁력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로 기존 차량을 가지고 있던 오너분들은 구입한 지 몇 해 되지 않아 완전한 구형차를 타는 느낌을 크게 받을 수 있죠. 이 부분에서 신모델을 출시할 때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던 벤츠, BMW 등의 수입차를 선호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G80 페이스리프트는 기존 오너들에게도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주요 변경 부분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전륜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가 전사양 기본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휠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용량 원피 브레이크가 적용되었습니다. 휠 사이로 보이는 캘리퍼의 모습이 대용량 원피 브레이크의 경우 일반 차량과 큰 차이가 없고 빈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보니 프리미엄 브랜드에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륜 모노블럭 포피 캘리퍼의 경우 캘리퍼 사이즈도 당연히 큰데다 제네시스 로고까지 새겨져 있어 후륜, 캘리퍼 스타일링 커버와 함께 G80 외장을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기존 G80의 경우 휠, 타이어 교체 비용과 승차감 등을 고려해 18인치 휠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모노블럭 포피 옵션이 19인치 휠 이상 선택 시에만 적용되다 보니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19 또는 20인치 휠을 선택해야만 했죠. 이제는 휠 옵션을 추가하지 않고 기본 적용되는 18인치 휠에도 모노블럭 포피 브레이크가 적용됩니다. G80의 경우 2.5 터보 엔진이 기본으로 제로백이 6.1초입니다. 3.5 터보가 아니더라도 고성능 차량에 해당하는 만큼 고성능 브레이크 기본 적용은 환영하는 부분입니다. 바뀐 점 두 번째는 직접식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와 차로 유지 보조 2 적용입니다. 기존 G80 차량 오너분들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 시 이런 메시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핸들을 잡으십시오. 난 분명히 핸들을 잡고 있는데 말이죠. 신형 G80은 정전식 그립 감지 센서를 적용하여 스티어링 휠을 잡을 때 측정되는 전류로 핸들을 잡고 있는지 판단합니다. 거기에 차로 유지 보조 2까지 같이 적용되어 핸들에 손만 살짝 닿아도 기능이 유지되며 조향각 제어 방식을 통해 기존 G80의 LFA1보다 더 정밀한 중앙 유지 보조가 가능합니다. 바뀐 점 세 번째는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의 적용입니다. 기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1의 경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차량에서 내린 뒤 스마트 키를 이용해 좁은 공간에 전 후진 주차를 하거나 기종에 따라서는 평행 주차와 직각 주차를 지원했었습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의 경우는 서라운드 뷰 옵션 선택 시 장착되는 광각 카메라를 이용한 영상 인식 기반 주차 방식을 적용하여 주차선 인식 기반의 직각, 평행 주차를 지원하며 주차 완료 성능 및 회피 조향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선 후진 주차 기능이 추가되어 훨씬 더 다양한 상황의 주차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차량이 현대차와 가장 차이나는 점 중 하나가 바로 차량 폭이 넓다는 점입니다. 즉 차 폭이 넓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주차 폭이 좁은 환경이 많은 상황에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은 파퓰러 패키지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파퓰러 패키지를 넣으시거나 최대한 낮은 가격대를 원해서 옵션을 최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을 꼭 넣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바뀐 점 네 번째는 빌트인 캠 2의 적용입니다. 기존 G80에는 빌트인 캠 1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빌트인 캠 1의 경우는 일단 최대 단점이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HD급의 화질이기 때문에 후면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 또한 음성 녹음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옵션 선택을 망설이게 만들었죠. 신형 G80에 적용된 빌트인 캠 2의 경우는 빌트인 캠 전용 후방 카메라를 적용해서 앞뒤 모두 QHD의 고화질 녹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음성 녹음도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사제 블랙박스를 고집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추가로 블랙박스 영상의 턴 시그널 작동 유무 등 주행 정보도 같이 저장되어 내구성 또한 사제 블랙박스 대비 좋기 때문에 옵션 선택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바뀐 점 다섯 번째는 27인치 대화면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GV80과 더불어 제네시스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실물을 보면 아쉬운 점은 클러스터 부분은 여전히 터치가 안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두 화면 간의 연동 부분이 메리트가 아직까지는 크게 없고 클러스터 부분도 터치가 적용되고 두 화면이 정말 일체감 있고 쓸모있는 기능으로 연동이 된다면 두 개의 화면을 합친 것이 진짜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바뀐 점 여섯 번째는 MLA 헤드램프의 도입입니다. 마이크로 렌즈 어레이의 약자인 MLA 헤드램프는 말 그대로 매우 작은 크기의 램프 여러 개를 배열해서 기존 헤드램프보다 높은 광량을 낼 수 있는 최첨단 기술입니다. 자동차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에서 타사 대비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제네시스만의 아이템입니다. 바뀐
바뀐 점 7번째는 기요새 패턴이 들어간 신규 엠블럼입니다. 엠블럼을 실제로 보시면 기계로 정밀하게 새긴 반복되는 장식 문양인 기요새 패턴이 들어가 있고 두께 또한 기존 대비 월등히 얇아져 확실히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바뀐 점 8번째는 이중 메쉬 타입의 라디에이트 그릴입니다. 주로 판매되는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 이중 메쉬 타입의 라디에이트 그릴을 적용해서 더 정교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바뀐 점 9번째는 히든 머플러의 적용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지 구축 때문인지 고급 차량의 공식처럼 적용되었던 듀얼 머플러는 히든 타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을 닮은 형상으로 바뀌어서 통일감을 주려고 했고 듀얼 머플러의 고성능 감성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해 스포츠 모델에는 기존처럼 메리평 듀얼 머플러가 적용됩니다. 바뀐 점 10번째는 휠 디자인이 변경된 점입니다. 19인치 A타입의 디자인만 기존 그대로 적용되고 18인치, 19인치 B타입, 20인치 모두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형 G80의 변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G80 중요한 변화 포인트 10가지와 옵션을 몇 가지 추천드렸는데요. 개인별로 추천 옵션이나 추천 구입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100% 광고지만 그래도 한번 꼭 비교해보셔서 어떤 구입 방법이 좋은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차량 외에도 다양한 차종들의 할인 차량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할인 정보를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문철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